학원 원장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대략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지겹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고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이 고교 선택 문제는 요번 지금 상반기에 한번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이 뭐예요? 고등학교 선택해서 그죠? 분당 백서, 고교 백서 저희가 매년 그거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자료인데 그 책 하나만 있으면 어머님들이 인터넷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한 권의 책에 다 망라돼 있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당근에서 저희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당근에서 2만 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하반기에 저희가 통계가 보통 한 10월 말 이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어머님들 다시 이제 정식으로 원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책이 발간되고, 그때 고교 백서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그때 최종적으로 일반고 중심으로 어떻게 좀 분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선택해야 될까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 주제는 지금 입시 환경이 변화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판단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 자녀가 어떤 고등학교가 더 맞을 건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좀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지금 현재 실적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고,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 자녀는 어떤 고등학교가 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뭐 대체적인 어머님들은 그냥 제 오늘 얘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그냥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혹시 또 일찍 초등학교 어머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광고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저희 학원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올해째 27년 된 학원이에요. 분당에서. 어떤 학원이냐면 27년 분당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있다 보면 저희 학원 출신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가 저희 학원에 또 다니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 수학교육과나 수학과 졸업해서 여기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당에서는 그냥 역사와 같은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제자들이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좀 모태는 기본적으로는 좀 대입에 좀 맞춰서, 초등학생이 들어와도 좀 이 대입에 맞춰서 좀 이렇게 그런 좀 긴 안목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머님들 이거는 아마 요 PPT 자료는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어지는 교과 과정에 대한 구조입니다. 교과 과정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2학년, 3학년 때 이제 요 세 개의 과목, 요 군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선택 과목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과목들 있죠.
요 파란색을 제외한 요 파란색이 융합 선택 과목인데 여기에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에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요쪽 과목들만 지금 상대 평가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요 과목들만 상대 평가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절대 평가로 해요. A, B, C, D, E 이렇게 5개 단계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상대 평가, 그러니까 5등급제에 대한 상대 평가 과목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원래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요 자료는 그냥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냥 그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냥 뜯어 붙여놨어요. 뜯어 붙여놓은 자료인데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 아마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편성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표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년, 그거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자료들이 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요 맨 위에. 요거는 학교에서 아예 필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요 과목은 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 보면. 학교 지정 과목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밑에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런 선택 과목을 이제 듣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자기 진로에 맞게 이러한 선택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요 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해.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고요. 아이들도 자기가 듣고 있는 과목들에 개설되어 있는 교실에 대학생들처럼 저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 PD 수첩인가 거기에 보면 고교 학점제 뭐 어쩌고 나와 있는 그 학생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쭉 보이는 거 보면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과정 편성표는 꼭 자기가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건 학교 지정 과목은 학교에서 그냥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듣는 거고 선택 과목은 이렇게 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 중에서 몇 개 들어. 요거 중에서 몇 개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게 여기 선택 과목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요. 수학 같은 경우 요거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요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인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럼 선택 과목을 어떻게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이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건데 여기 유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유형이 1은 인문계열 아이들이 1이에요. 근데 인문계열 아이들은 특이한 게 없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제2외국어나 한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 이게 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간단해서 제가 캡처를 안 했어요. 그럼 유형 2는 뭐냐면 유형 2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모든 자연계열 학과들은 수학은 기하와 미적분까지 다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수능 과목이 뭐죠? 수능 과목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능 과목은 뭐예요?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 그 다음에 뭐예요? 확률 통계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들어서는 안 돼. 니네가 서울대학교 이과를 오려면 기하와 미적분을 반드시 들어야 돼. 단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거나 치대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학과하고 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나머지 자연계열들은 기하와 미적분까지 다 들어야 돼 이거죠. 낙생고등학교가 작년에 교육과정 아까 그 편성표에서 뭐가 빠졌었어요? 기하가 빠졌었어요. 그럼 낙생고등학교 어머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우리 학교는 서울대 그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당연히 올 봄에 그 학교 운영위원회의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시로 가려면, 특히 수시로 대학을 생각한다면 수학은 기하와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 과목 있잖아요. 이 과학, 이러한 과목에서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필수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간다. 공대를 가는데 과학 선택할 때 나는 물리가 싫어. 생물하고 무슨 화학을 듣겠어 이러면 좀 불리하죠. 당연히 여기 뭐 공과대학은 물리학을 들어야 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안 듣고 생물하고 뭐 지구과학 이런 거 들어? 이건 말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물리학. 대신에 저 나머지 무슨 화학 관련 이런 데서는 화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의대 쪽을 가려고 하면 생명과학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대를 간다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명과학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돼요? 화학 같은 거 들어야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저 뭐 물리천문이나 뭐 지구과학 계열의 서울대학교 학과에 간다면 당연히 지구과학을 뭐 필수로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서 이과 계열 아이들이 몇 개까지 들어야 되냐? 이걸 다 들어야 되냐? 아니면 2개만 들어도 되냐? 아니면 하나만 들어도 되냐? 몇 개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3개. 기본적으로는 3개는 선택해야 돼요. 4개 다 들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과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최소 3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3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자기 전공,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니까 꼭 이제 요새는 아버님이 전화를 하세요. 학원에 와서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상반기에 이제 조사하거든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 뭐 해야 될지 이렇게 학교에서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이 전혀 없으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과학은 뭐 하나만 들어도 되나? 이거 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듣는다. 그럼 10%가 1등급이니까 10명이 1등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들었어요. 수강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1등급이에요? 1명이 1등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수시를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정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이러한 그 상위권 대학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진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수강자 수 많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반드시 좀 자기 진로를 생각해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 과목은 최소 3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들 있죠. 투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냐면 이런 과목들이에요. 지금 과학은 인문계열은 상관없어요. 인문계열은 뭘 듣건 간에 이거 아무거나 뭐 들으면 돼요. 자기 진로에 맞게 들으면 되는데 이과이들 이게 투 과목들이거든요. 투 과목이 원래는 투 과목이 뭐 물투, 화투 이렇게 생겼던 건데 그 투 과목들이 다 몇 개로 찢어졌어요? 물투가 몇 개로 찢어졌어요? 2개. 화투도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물투 내용이에요. 물투 내용이 2개로 찢어진 거거든요. 그거 왜 2개로 찢어졌냐? 그냥 하나로 묶어놓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2개로 찢어놨을까요? 고교 학점제는 학기제예요. 학기에 끝나야 돼. 그러니까 2개를 묶어놓으면 1년 내내 가르쳐야 돼요. 학기제에 안 맞죠. 그래서 찢어놓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학기제기 때문에 찢어놓은 거니까
학기제로 찢어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개를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한 몇 개 정도 듣는 게 좋냐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야 돼요? 최소? 4개요? 너무 많아요. 3개. 3개. 자기 진로와 맞게 3개 정도를 들으면 좋겠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의 과학에서 3과목 이상을 좀 듣는 게 좋겠다. 서울대 예시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건 아까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일반 선택 과목 아까 물, 화, 생지 중에서 몇 개? 3개. 그죠? 그 다음에 요 투 과목이 있었잖아요. 투 과목, 과학에서 투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잖아요. 그럼 8개 다 들어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몇 개? 3개. 맞춰서 들어라. 자기 진로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과다. 난 공과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 양자 이런 것들 2개를 다 더 들어주면 좋겠죠. 물투 정도 내용. 근데 이게 막 부담이 된다. 그럼 뭐 이렇게 좀 하나라도 이렇게 듣는 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 8개 중에서 몇 개를 들어라? 3개는 들어라. 이런 게 서울대 공고사항이에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전공에 관련이 있는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죠. 전공에 관련된 특히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열들은 주로 저희 사회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물론 인문계도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연계는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교과는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하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은 뭐를 봐요? 공통과학을 본단 말이죠. 공통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과 1학년 때 배웠던 과정이 수능으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신으로는 대학 갈 가능성이 없어. 그런 학생 있잖아요. 난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고3 때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고3 때 막 이런 거 해야 돼. 공통과학, 공통사회 해야 되는 이게 아주 그 불일치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수능 교과하고 이게 좀 언밸런스 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지금 빨갛게 제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능 과목들이거든요. 여기 빨갛게 표현한 거, 이게 이제 수능 과목들인데 느닷없이 이쪽으로 간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안 하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교과 구조하고 수능 구조가 좀 안 맞아요. 수능 구조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이반자들은 이게 수능을 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짰을까? 그러니까 수능을 좀 더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학업 부담을 확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된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환으로 근데 너무 또 이걸 현재의 수준에서 이걸 자격고사화 시키면 아이들을 선발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라는 어떠한 사다리를 만들지 않으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지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는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엎어져 자든가 아니면 자퇴를 하든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능이라는 사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에서 좀 실패하면 수능으로 또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학업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또 뭐 사교육 문제 등등 하여튼 문제가 돼서 아이들한테 학업에 어떤 부담을 준다 뭐 그래서 수능을 약화시키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댄 게 이쪽을 손을 댄 거죠. 그렇잖아요. 탐구 이런 쪽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요번 수능의 가장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수학도 그랬고 국어도 그랬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과학이었죠. 과학이나 그러니까 탐구, 그러니까 과학이나 사회 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막 이게 등급이나 아니면 유불리가 확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떤 아이는 생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뭐 하여튼 표준 점수가 낮고 높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니면 등급에서도 손해를 보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이제 없앤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없애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수능하고가 이제 이게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문제예요. 봐요. 지금 아까 공과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하하고 미적분을 들어야 되는데 기하와 미적분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신을 버린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지금 수능에서 어차피 그 학생은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굳이 이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당장. 난 고3인데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률 통계를 이제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죠. 내신은 어차피 버린 거니까. 그러면 이런 학생이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확률 통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요새는 미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확률 통계를 하는 게 훨씬 양이 작아요. 수학의 양이 3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미적분을 우리가 수능시험 지금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기하하고 미적분 하잖아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면 좋으니까 왜 표준 점수가 높아지니까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데 공부 양으로 보면 확률 통계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확률 통계를 또 많이 선택해요.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 좀 미적분 안 나오는 아이들은 확률 통계로 갈아타는 아이들도 많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확률 통계만 공부해가지고 수능 점수로만 만약에 대학을 가는 학생에 대해서 대학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이런 거죠. 얘가 대학 와서 공과대학 와서 제대로 할까 공부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적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대학에서 얘가 무슨 수학 특히 공과 쪽은 수학을 아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을 제가 쫓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공통 과학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대학 와서 얘가 뭐 물리학과나 이런 데서 그런 전공 수업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거 수능만 가지고는 아이를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다른 어떠한 허들을 자꾸만 끌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좀 쭉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교과 과정의 구조고 어머님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어쨌든 좀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그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들어가서 반드시 좀 이렇게 몇 개라도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시고 고교백서에 나중에 11월 달에 집어넣기는 해요. 저희가 다 집어넣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리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그 편성표하고 아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다 얘기했고 이런 편성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건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옛날 자사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외대부고를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뭐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아니면 뭐 고급 수학, 아니면 뭐 미적분, 고급 미적분학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고등학교 외대부고에 보면 막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막 들어가 있어요.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과목들이 다 그냥 기하처럼 A, B, C 그냥 상대평가였어요. 등급이 평가가 안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융합 과목의 과학, 사회 과목만 5등급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예요. 5등급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요 과목들만 사회 과목에 대한 요 융합 선택 과목 있죠. 아까 제가 파란색이라고 얘기했던 그 과목만 상대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보통 교과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분당의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 고등학교에 보면 뭐 고급
수학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꼭 그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판단도 내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 과목도 다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지금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런 과목을 이렇게 물론 다 조건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 정도 실력이 돼서 이렇게 충실하게 들으면 좋겠지만, 그냥 문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2학년 때 막 그런 거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적분 2도 안 들은 아이가 다른 과목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분 2는 안 듣고 다른 어떤 다른 과목을 듣고 싶어서 미적분 2는 안 듣고 뭐 무슨 고급 예를 들면 뭐 고급 미적분학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는요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학 과목은 이게 뭔가 연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뭐 선택했다고 해서 얘가 뭐 훌륭한 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은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가 뭐 예를 들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외대부고는 거기 한번 그 교육과정 편성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금도 막 굉장히 화려하게 짜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꽤 이게 선행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나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을 충실히 들은 학생을 그럼 낮게 평가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학에서는 그런 기본,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학과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충실하게 이수해서 어느 정도 학점을,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오히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볼 때, 너무 이렇게 화려한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꼭 그 편성표 보는 요령인데, 너무 이제 그런 학교를 이렇게 꼭 선호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그런 과목들은 제가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3학년 2학기 때 그 과목이 깔렸을 때 그 수업을 할까라는 생각은 해요. 수능이 앞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수능이 앞에 있는데 고급 미적분학기 이런 것들을 할까? 제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기본적인 아까 있듯이 그러한 교과목들,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교과목들을 잘 이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도 알아요. 대학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리고 사실은 등급 따기도 쉽지는 않죠. 오히려 그런 교과목을 만약에 수강해서 들으려고 하면 그냥 예전에는 ABC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수강해서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여기 전문교과는 이거는 그냥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교과목이니까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요 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가 5등급제가 되면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에 어머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안이에요. 5등급이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경외시까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11개 또는 서울에 있는 그냥 인서울대학교의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 5등급제 하에서 5등급제 하에서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게 저도 그냥 추론이에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런 입시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대충 아웃라인이 나올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의대가 몇 명이에요? 의대 선발 인원 그냥 대략 한 3,000명, 그죠?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이에요? 몇 명? 12,000명 정도 돼요. 대략 그냥. 그 다음에 서성한,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거기도 대략 한 12,000명.
12,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메디칼 쪽, 의대 포함해서 메디칼 쪽의 인원이 대략 한 6,600명? 대략 6,600명 정도 돼요. 대략. 그러니까 무슨 한의학과, 약대, 등등 다 해서 한 6,6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1개 대학이라는 시립대까지, 중경 외시, 시립대까지를 했을 때 대략 한 4만 명 정도 돼요. 4만 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면 그 정도, 우리가 큰 어떤 아웃라인의 기준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의대다. 아까 몇 명이라고요? 의대. 메디칼 말고. 의대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략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700개 정도 있어요. 대략 그냥.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 영재고까지 다 포함해서 1,700개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700개 중에서 1,700개 고등학교 중에서 그냥 1.01 학생,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등급이야. 걔는 10% 이내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5등급제니까 10% 이내로 다 들어가요. 그냥 1.0 1.0인 학교가 한 학교에 한 몇 명이 있을까요?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분당에 분당고등학교? 분당고등학교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다 했을 때 그냥 1.0인 아이, 1학년 딱 하여튼 3학년 내내 다 모든 게 다 1.0인 아이가 한 몇 명이 될까? 네? 제 생각에는 한 서너 명은 나오지 않을까요? 서너 명? 서너 명은 될 거야 아마. 서너 명, 3명, 4명. 3명이면 5,000명이고요. 아까 1,700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략 잡으면 4명이면 얼마예요? 6,800명, 한 7,000명 되잖아요. 4명이면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메디칼은, 그러니까 의대는 3,000명 뽑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수능 성적에 수시로 가면 수시로 뽑는 인원이 한 60% 정도 되니까 모집 인원의 전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반 정도 잡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메디칼 쪽은요. 무조건 그냥 1.0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의대는 무조건 1.0이다.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올 1등급이 돼야 된다. 그건 기본 전제가. 그냥 교과 성적으로 보면 1.0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자사고나 이런 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뒤쪽에서. 근데 어쨌든 일반고 기준으로는 메디칼 가려고 하면 1.0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나는 의대야. 우리 아이는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하고 그 정도 자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의대는 내 교과 성적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또 물론 갖춰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또 염두해 둬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5등급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1등급하고 2등급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평균 등급을 낼 텐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된다. 그러니까 1등급이 쭉 있고 2등급이 중간중간에 이제 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들 세대는 수미양가 아니었죠? 수미양가였나요? 저는 수미양가였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등급은 수고 2등급은 우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적표 보면 다 수야. 그러면 공부 좀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 성적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A야. 다 A야. 그러면 공부 좀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A에 B가 좀 간간히 있으면 그래도 좀 하는 아이네. 이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B, C 이렇게 쭉 섞여 있고 이러면 좀 그러네. 이제 이런 생각 들듯이 똑같아요. 고등학교 이런 것들도 그냥 1로 쫙 깔려 1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2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내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생들 이 단위수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한 학교에 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꽤 될 것 같아요. 한 20명? 20명 정도씩은 나오지 않을까요? 한 10%?
10% 정도, 그러니까 전교 학생에서 한 10% 정도는 뭐 그런 정도는 알고, 분당이 대략 지금 인원이 한 학교에 보통 한 200, 많은 학교는 280명 정도 모집했고요, 작년에. 좀 대체적으로 한 2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학교 인원이에요, 지금 선발 인원이. 판교 쪽이나 이런 쪽, 아니면 뭐 보평고등학교 이런 데는 200명이 조금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뭐 거의 한 200명부터 288명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학생, 학교마다 좀 인원수가 좀 다른데, 보통 한 240명 정도 잡으면 한 그 정도 아이들, 한 1.5 아이들이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학교 학생들로 보면. 그러면 한 학교당 대략 한 뭐 20명이나 25명 잡으면 아까 1,700개 있는 데다가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34,000, 그죠?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4,000.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까 11개 대학 정도 되려고 하면 1등급이 좀 주이고 거기에 2등급이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적은 좀 갖춰져야 되죠. 지금 요 표가 광운대학교에서 추정치를 좀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자연계 학생인데 2.53이에요. 2.53이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뭐 건대나 뭐 동대나 뭐 이런 데도 실제 여기 평균이 2.53이면 요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장담 못하는 등급이거든요. 이게 장담 못하는 등급이에요. 근데 그게 한 1.64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정치로 보면 대략 한 보통 그래도 좀 주요 대학 있잖아요. 뭐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까지 되려면 2등급 보통 2등급 거의 초반 아이들이거든요. 분당에서 그래요, 현재. 그러니까 분당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등급이. 그런 아이들이 그것도 뭐 교과가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지금 9등급제 하에서 아이들이 그 원서 쓸 때 보통 뭐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11개 대학 정도의 그 학교들의 수시를 써요. 물론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수시 때는 막 높이서 쓰죠. 수능 점수가 아무래도 분당 지역 아이들은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더 좋으니까 이제 높여서 좀 쓰는 편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환산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예측한대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1등급 좀 줄이면서 1등급이 좀 많으면서 2등급이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 아이들은 어디까지 좀 유용할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보면 된다고 봐요. 현재 외대부고나 이런 아이들이 좀 그래도 외대부고 가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 학생이, 외대부고를 지금 중학교 때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디 중하위권 대학을 목표 대학으로 세우는 애들은 없죠. 내가 그런 대학 갈 거면 재수를 하지 이렇게 되지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보통 외대부고 아이들 중에서 그냥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그나마 걔네들의 눈높이는 한 서성한까지 인정을 해요. 그죠? 그냥 서성한 정도까지를 나의 목표 대학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밑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반수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냥 이렇게 정만 걸쳐놓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등급이 대체적으로 한 40% 선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9등급제일 때. 요 정도거든요. 한 4등급까지. 9등급제에서 4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5등급으로 바꾸면요, 여기 4등급 아이들이니까 대체적으로 2등급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사고, 그 외대부고 정도 수준에서도 들어가면 2등급하고 막, 그러니까 3, 4가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가 간간히 있고 주로 3이고 4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뭐 재수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뭐 내신 성적을 가지고 뭔가 대학에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대국어 정도 뭐 하여튼 전국형 자사고를 간다고 생각하면 최소 그러니까 주로 2등급까지 정도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 한 30%, 양보하더라도 한 4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2, 3이죠. 2, 3 정도는 찍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기까지가 이거는 뭐 거의 뭐 지금 이게 거의 뭐 한 이게 몇 %예요? 30, 이게 60%가 넘잖아요. 많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주로 찍히는 게 여기에요. 좀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한 4등급 정도까지 보통 아이들이 수시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요. 아이들이. 한 성대 정도? 한양대, 뭐 서강대 이런 데까지 그 4등급, 5등급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재수이거나 아니면 뭐 수능을 봐서 들어가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좀 그런 전국형 학교들 이런 데도 그 정도를 가져야 돼. 만약에 그 아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차라리 그냥 일반고 가서 1등급 맞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그 다음에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어디 저기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수능을 오히려 더 잘 보는 학교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 내신까지도 좀 챙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적인 제가 요것에 대한 결론은 요 표는 대체적으로 지금 9등급 지하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시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1등급 1.5 이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 보세요. 2.70이 1.46이잖아요. 환산하면. 얘보다 높아요. 2.53보다. 이게 뒤섞인다고요. 왜냐하면 9등급제는 촘촘했던 건데 거기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걸렸던 아이들이 이쪽에서는 막 1등급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환산을 하면 뒤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도 보면 2.70이 1.46인데 2.53은 1.64예요. 얘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연 이 숫자만 가지고 아이를 선발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다른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어쨌든 플랜은 그렇다. 수능 얘기는 아까 제가 뭐 이건 다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인문계열 학생들의 제2외국어 있죠. 서울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문계열에서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 있죠. 서울대를 염두에 두는 인문계열 학생이에요. 나는 인문계열 쪽을 전공을 할 건데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보통 2등급까지를 그냥 만점 처리해 주고요. 3등급부터 조금씩 점수를 감점을 해요. 그런데 정시는 굉장히 촘촘하게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감점 받으면 어쨌든 불리하죠. 그래서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 한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최저 등급에서 탐구 과목 있죠. 탐구 과목을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뭐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이 이게 제2외국어가 예전에는 어머님들 아마 그런 기사 기억났을 거예요. 제2외국어 예전에 이게 절대평가, 지금은 절대평가예요. 45점 이상이면 1등급, 40점에서부터 40점 이상이 되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절대평가인데 영어처럼. 예전에는 이것도 상대평가였어요. 표준 점수로 점수화 시켰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2외국어 중에서 제일 인기인 게 뭐였어요? 아랍어였잖아요. 아랍어는 어디 가리키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아랍어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다 찍는 거야. 찍는 거예요. 누구도 안 가리키니까 아랍어를 어디서 가리켜요? 학원이 없어. 그러니까 막 다 찍어.
그래서 이게 로또처럼 돼가지고 어떤 애가 그게 뭐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제 막 등급으로 보면 막 이럴 수 있는 게 점수도 막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표준 점수 계산하면. 그래서 그걸 사회 과목 하나랑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서울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쨌든 제1외국어 요거 그리고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최저 요거 바꾸는 걸로 현재는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잘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은 좀 그렇고 수능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배운 과목하고 아닌 과목을 대학에서 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과연 이 수능 점수가 좋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수능 점수가 좋은 아이가 얘가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좋은 그것이 될까? 가뜩이나 대학에서는요. 사실은 모든 대학은 정시에서는 수능으로만 뽑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여태까지 대부분이 수능으로만 뽑는데 이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이 배반을 해요. 배반. 그러니까 한 2학기 정도 되면 다시 또 휴학을 해. 그래서 다시 또 시험을 봐. 빠져나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저거 한 2문제만 더 맞췄으면 학교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만.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내신과 자기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케이스 아이들이니까 좀 이렇게 도망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재수생들이고 뭐 N수생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그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 수능으로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식 좀 하다 보면 또 도망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수능에서 뭐 과학 문제라든가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이것만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선발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대학들이 수능에다가 수능 점수만 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도 볼 거야. 내신을 물론 점수화시키진 않지만. 그러니까 점수화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몇 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진 않지만 네가 무엇을 듣고 우리 학교를 왔는지는 볼 거야.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 통계만 너 열심히 했구나. 기하하고 미적분은 개판이네. 아니면 수강을 안 했네. 그러면 안 뽑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기본이죠. 그래서 각 대학에서 어떻게 지금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냐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는 이게 내신 성적도 이게 지금 굉장히 느슨하게 됐으니까 내신 성적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서울대는 수시를 면접을 굉장히 좀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 역량평가 면접을 신설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열린 문항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들을 계속 답이 없는 문항을 가지고 학생의 역량을 계속 질문해서 뭐 탐침 질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을 뽑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에서 3명으로 이게 2명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렸거든요. 이거 왜 그랬냐면 당연히 1등급에 대한 퍼센트가 10% 늘어나니까 그 1.0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일단은 불러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재학생만 요거는 지역균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지역균형 선발은 이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엄청 많이 반영돼요, 이게. 그래서 자사고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뭐 외대부고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기에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 애들은 다 이쪽으로 지원하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건 그 일반고 학생들로만 하는 건데 인원수는 좀 늘었고요. 늘은 이유는 아까 했듯이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1등급 아이들이 좀 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평가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교과 역량,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에서 수능 점수만으로는 안 뽑아. 수능 점수는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교과 역량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는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가 어쨌든 입시를 좀 선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좀 많이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막 간혹가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서울대 오는 아이들의,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분포를 보면 다 이 수도권 서울 아이들이에요. 너무 이게 좀 왜곡돼 있다라고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좀 뭐 그냥 수능은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서울대는 그냥 자격고사 정도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점수에다가 교과 역량 평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겠고 평가는 어떤 식의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 얘기는. 심지어 이 지역균형 전형도 좀 많이 늘리겠다. 이건 추천하는 거거든요. 일반고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선발하는 건데 대부분은 요 일반 전형으로 많이 아이들이 하는데 여기서도 1단계 수능으로 일단 수능으로 뽑기는 하는데 3배수로 뽑는 거죠. 근데 이 3배수가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그냥 등급에 대한 평균으로 3배수를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하게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수능 점수를 60점 하는데 이때는 이거 100분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분위 보고 나머지 그 100분위 점수하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 선발하겠다. 이게 서울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수능만 가지고는 안 뽑고 내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주요 11개 대학이 그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아마 우리 강수 소장님도 뭐 계속 얘기하셨던 얘기일 텐데 4개 학교하고 5개 학교에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4개 학교. 4개 학교 안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머님들 요거는 아실 거예요. 교과 전형은 그냥 점수 가지고 뽑는 거예요. 점수 가지고 뽑는 건데 학교마다 점수가 내신 등급이 차가 있잖아요. 학력격 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1등급 맞는 아이와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고성에서 1등급 맞는 아이하고의 학력격 차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줬었거든요. 이렇게. 수능 최저라는 걸 줘서 예전에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교과 성적에다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를 종합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원수 많은 그 과목들 선택해가지고 1등급 받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인원수 많은 거, 그러니까 네가 뭐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천문학과 쪽을 천체 쪽을 나는 하고 싶어. 그런데 천체 쪽을 하려면 지구과학 2 과목들을 좀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안 듣고 뭐 엉뚱하게 무슨 뭐 생물 쪽에서 뭐를 듣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의 어떤 진로에 대한 진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봤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냥 교과 성적이 너 몇 등급이야? 요거만 보면 그냥 학생을 선발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대학에서 교과 평가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만 보지 않고 다 학생 기록부에 대한 어떤 서류들을 다 검토하겠다. 또는 면접 보겠다. 아니면 예전에는 그냥 최저 기준만 맞추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겠다 이런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최저 기준 없이 그냥 학생부에 대한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뭐 탐구 활동들 이런 것만 보고 선택을 했다면 이런 곳에 이제 여기다 최저 기준을 집어넣었죠. 최저 기준 집어넣는 이유는 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과 성적이 이제 너무 예전에는 9등급제였는데 이게 이제 5등급제로 좀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자꾸만 줄이잖아요.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아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이제 글자 수를 막 줄이니까 학생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글자 수를 줄이다 보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성적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보니까 자꾸만 성적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적도 이제 이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게 바꿔버리니까 널널해져 버리니까 그것도 좀 믿기가 힘들어. 그래서 최저 기준 이런 것도 좀 넣고 싶어. 뭐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제 면접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면접을 보려고 하는 것들. 예전에는 그냥 이 서류만 가지고 바로 뽑는 학교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접을 봤지만, 근데 면접을 안 보는 대학들도 있었는데 면접 좀 뭐 집어넣으려고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도 정시에 있어서의 수능도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들이 지금 교과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입시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뭐 수능만 또는 뭐 그냥 교과 성적만 이렇게 가는 대학의 선발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이 혼합된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죠. 물론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학생부 교과 여전히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교과 성적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내용을 좀 보겠다 이런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내신 성적에다가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선발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뭐 수능 최저나 면접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좀 흐름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만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능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 내신 성적도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 학교 생활도 좀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정시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앞에서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시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가 지금 30%로 된 거잖아요. 요번에 2028년도부터 이게 바뀌어요. 40, 지금 현재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40%로 정시를 뽑아요. 40%를 정시를 뽑는데 2028년도부터 30%로 줄었어요. 어떤 대학이 그러냐면 서울대하고 한양대하고 동국대학이 이게 확정된 거예요. 30%로. 이건 왜 그렇냐면 고교 기여대학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그 학업에 대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선발 방안을 이렇게 뽑는 대학에 대해서 정시 선발 인원을 30%로 축소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학교들이 좀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차기 정부가 되면 점점 지금 이게 좀 완화가 될 거예요. 점점 정시 인원은 좀 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0%잖아요. 근데 인원을 한 30%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것도 좀 이거는 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금 바뀌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현재 중3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들은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내신 성적도 그냥 모두 다 절대평가로 하자. 모두 다 절대평가로 하자.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신이 모두 다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해요? 네? 시험이 쉬운 학교? 시험은 다 쉽게 내려고 하겠죠. 모든 고등학교가. 그러면 만약에 그 내신을 다 절대평가화 시키면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는 자사고 특목고죠. 자사고 특목고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등급제다 보니까 거기서 3등급, 4등급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절대평가돼 버리면 그냥 어쨌든 다 뭐 90점 이상 되면 뭐 그냥 다 1등급 주고 만약 이렇게 돼 버리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리한 데가 이제 이런 교육 특구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유리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뭐 굳이 시험을 어렵게 낼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럼 많은 아이들이 다 뭐 1등급 받도록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절대평가화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특목고사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그거 뭐 없애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지만이,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면 그게 절대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현 정부가 이제 그거를 현재 지금 준비위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그 이재명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주변에서는 이제 그거를 막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추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문제가 팍 터져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교육 문제가 팍 터져버리면 이슈가 이제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슈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금 뭐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꽤 많은데 이슈가 그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니까 과연 그거를 지금 1년 차에 추진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답이 없잖아요. 교육 문제는 괜히 그냥 이거 들쑤셔놨다가 잘못해버리면 역풍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번에 PD 수첩이나 이런 거 시험 나왔을 때 보면 고교 학점제 이거 문제 많다 막 이러기도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나와서 데모에 지금 뭐 고교 학점제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는 것들의 좀 흐름 자체가,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수가 많건 적건 간의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후에 뭐 그런 문제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진 않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는 하다. 근데 그게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모르겠어요. 올해 상황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얘기 좀 잠깐. 학교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재학교가 8개, 과학고가 20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자사고가 33개,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37개, 일반고가 뭐 한 1600개 정도 되고, 전체가 대략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요 표 한번 보세요. 이 표가 2024학년도에 대학 진학한 학생 수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영재학교가 대략 한 800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냐? 이거 왜 그래요? 재수생들, N수생들 뭐 포함시켜서 어쨌든 2024년도 자료예요. 2024년도에 대학 알림이에 공시했던 것들을 좀 표로 다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영재학교 애들이 대략 한 920명 중에서 요 대학들까지 입학한 게 87% 정도.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뭐 당연히 어머님들 인정해 주잖아요. 이건 알죠. 전국 8개 있는 영재학교 지원하면 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연고대가 가는 게 한 55% 되고 포항공대까지 잡아도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이런 학교를 간다. 나머지 그러면 이 학교들은 뭐냐? 뭐 의대 쪽으로 빠졌거나 뭐 그런 애들이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는 그냥 논외로 치자고요. 이건 어차피 애들 수학과학이나 이 자연계 쪽에서 워낙 특화되는 아이들이니까 뭐 이 아이들은 뭐 열애로 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외고예요. 외고나 자사고, 그죠? 외고의 이 분석을 보면 외고 아까 그 바로 직전으로 보면 외고 국제고가 대략 한 6,000명 정도 돼요. 전체 인원이. 근데 한 6,000명 되는데 여기 뭐 애들 좀 붙어서 붙은 학생들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한 6,700명인데 그 중에서 대략 한 50% 정도가 요 대학들까지 중경외 여기 뭐 외고대 여기까지가 뭐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의외로 외고나 국제고 쪽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과 계열인데 외국어에서 좀 이렇게 외국어가 그다지 싫지 않고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아이면
외고, 국제고 진학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로 수시로 많이 가요. 얘네들은 좀 정시 파이터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외국어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과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수능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학교에 가면.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은 요새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외고 가가지고 의대나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는 그냥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학교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면 수시로 진학하는 게 굉장히 높다. 그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면 수시로 진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의외로 꽤 많이 간다.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무슨 어문 계열 쪽 있잖아요. 어문 계열 쪽. 무슨 그 외국어 계열 쪽의 그런 학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어떤 인문 계열 쪽 다양하게 갈 수 있죠. 외고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외고 커리큘럼은 완전히 달라요. 딱 보면 아 얘는 외고생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학에서도 알아요. 학생 기록 딱 보면 뭐 긴 설명 안 해도 아 이건 외고네. 얘는 외고 학생이네. 그래서 쭉 보면 아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 좀 통계적으로도 이게 나타나죠. 자사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몇 퍼센트? 한 40% 정도 선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당 지역에서는 주로 선택하는 게 외대부고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예전에 상상고도 좀 일부 가기는 하는데 상상고가 이제 메리트는 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전에 상상고나 아니면 민사고나 이런 데 가면 의대 쪽 좀 진학하는데 지역 선발에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좀 지금은 안 가. 그래도 또 학교가 좋아서 가는 학생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 가려고 하면 최소한 40%, 상위 40% 안에는 좀 들어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그 밑으로 가면 역시 그냥 재수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고는 그냥 분당 지역을 가지고 생각해도요, 대략 그래도 좀 좋은 대학, 한 11개 정도 대학에 이렇게 아이들 좀 이렇게 들어가는 퍼센트를 보면 제가 보기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나머지 분당은 10% 내외죠. 좀 더 많이 가는 학교들도 있고 한 10% 평균 정도로 하면 10% 내외 정도의 학생이 좀 주요 대학, 좀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에 좀 진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맞아요. 대체적인 요 통계도 지금 보면 이거는 24년도 자료인데 이건 정확치는 않아요. 저희가 요 자료는 우리 그 강석 소장님이 분당맹모 매일 들어가서 12월 달에 들어가서 학부모들 댓글 남겨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만든 거라 이게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고 그냥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낙생고등학교나 이런 봐보세요. 좀 이 서울대학교 입시적 보면 낙생고 좀 압도적이죠. 근데 이 학교도 수시는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많이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어쨌든 정시 이렇게 내신 따기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게 좀 보시면 되고, 많이 재수 많이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편고 수시 이건 과학중점학교니까 3명이잖아요. 좀 다른 학교 보통 2명인데 많이 보낸 편이죠. 대진고 4명 이거는 꽤 많은 숫자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보통은 1~2명이에요. 학교별로 서울대 보내는 거 보면 수시로 이렇게 중앙고 4명 과학중점학교니까 그랬죠. 서영고도 과학중점학교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이렇게 있어요. 없는 학교 1명은 그럼 학교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대상이 있는 애가 서울대 안 가고 딴 데 간 거예요. 의대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없는 학교는 통계가 안 잡힌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잡힌 거예요. 저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설명해도 잘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안 하시고 이러니까 어떠한 정보도 공개를 좀 안 해서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도 보면 낙생고 이런 데 좀 압도적이죠. 늘푸른 고등학교 이런 데도 있고 보편고 많이 가고 하여튼 엄청 가요. 분당 지역을 보면 엄청 가는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세요.
이건 정시긴 하지만 이 분당 지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수능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정시 입시 결과 정시예요. 수시 아니라 정시만 봤을 때 전체 50위권 학교들이잖아요. 여기가 47위까지고 50위권 학교에서 낙생고가 2위예요. 그렇잖아요. 외대부고보다 많아. 이게 정시로 이 학교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탑고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입시 결과가 좀 올라오는 학교예요. 야탑고등학교. 이 사립고등학교잖아요. 분당에 사립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약생, 그 다음에 대진, 그 다음에 송림, 그 다음에요 태원, 영동여고, 그죠? 야탁고 했나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학교들이 지금 사립고등학교죠. 아무래도 이제 사립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이동되어지지 않고 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어떠한 뭐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좀 축적되어지는 측면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공립보다는 뭔가 이제 소속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좀 이렇게 더 좀 그 외적으로 좀 시키는 경향들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탁고도 점점 이게 그 학교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의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막 섞어서 초창기에는 좀 그랬었는데 좀 뭐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학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쓰여진 학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분당 중앙고, 대진고, 보평고 뭐 이런 데 보면 뭐 과학 중점 학교들 이렇게 쭉 돼 있고, 근데 여기 왜 서영고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통계가 안 잡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전체적인 그 흐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뭐 자사고를 선택하건 아니면 일반고를 선택하건 간에 어느 정도의 등급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만이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뭐 중학교 어머님들이신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오신 어머님들은 다 그래도 뭐 좀 주요 대학에 우리 아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하셨을 텐데,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분당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분당 백서 나오면 좀 어머님들이 좀 또 더 찾아보시고 분당 백서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좀 큰 범주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거냐. 크게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이 B그룹 아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B그룹은 어떤 아이냐면요, 굉장히 성실한 아이예요. B그룹은 굉장히 이게 뭐냐면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 이런 건데, 내신 등급 쪽이 이쪽에 1쪽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그룹보다는 좀 약간 이 수능 등급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능은 외워서 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심화된 사고 또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좀 수학 시험이 쉬워. 그럼 100점이야. 근데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폭망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폭망하는 이런 아이들. 기복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웬만한 것들은 그냥 거의 뭐 애가 성실하니까 다 잘해요. 근데 좀 약간 어려워지거나 난도가 좀 높아지면 확 좀 무너지는 아이들. 물론 뭐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심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아이들. 요게 이제 B그룹 아이들이에요. 성실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 이 B그룹 아이들은 절대로 자사고 보내시면 좀 힘들어져요. 안 보내는 게 좋고요. 이 아이는 반드시 인문계를 보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일반고, 인문계가 아니라 일반고를 보내세요. 일반고에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건 좀 본인 적성에 맞게 보내시면 되는데 이 B그룹 아이들은 반드시 일반고를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좀 힘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 B그룹 아이들이 그냥 일반고를 가잖아요. 일반고 중에서도 저는 그냥 추천하는 거는 좀 너무 센 고등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뭐 분당 지역에 그렇다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없어요. 다 어려워요. 나름대로 어렵지만 층이라는 게 있어요. 층. 상층. 상층이 좀 더 두꺼워.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비슷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비슷해요. 근데 상층이 좀 유독 두꺼운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낙생고인 것 같아요. 낙생고나 뭐 대진이나 중앙 이런 데 보면 좀 상층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학교들을 좀 피하면 조금 그래도 좀 나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오히려 B그룹 아이들은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센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C그룹 아이들이라고 봐요. C그룹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 C그룹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머리도 좋고 좀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딱 줘도 이렇게 애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좀 희열도 느끼고 이러는데 애들이 천성적으로 약간 게을러. 그리고 친구들하고 맨날 축구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는 거에 비해서는 성적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반짝하면 좀 나오는데 애가 이렇게 좀 하여튼 막 분위기 막 휩쓸리는 거 아주 뭐 친구들 많고 그죠? 맨날 나가서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 식으로 분위기 타는 아이들 있습니다. 남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남학생인데 하여튼 뭐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오히려 좀 분위기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로 주변 애들도 좀 그런 애들. 근데 그렇다고 뭐 분당이 뭐 이렇게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분당이 사실은 교육 특구 중에서는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대치 다음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입학 그 대입 결과나 이런 수준을 보면 사실은 대치동 다음이에요. 이 분당 지역 자체가 실제 입결이 그래요. 입결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분당의 어느 고등학교 가건 좋지만 저는 오히려 C그룹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좀 분위기를 타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좀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센 학교. 일반고 중에서도 센 학교. 이런 데를 선택하는. 이 아이는 중학교 때 B가 있어서 뭐 외대부고나 이런 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얘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틀림없이 어떤 한 과목이 뻥꾸가 나 있어.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전사고 이런 전국형 자사고 쪽은 안 맞아. 얘네들은 선발 자격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분당 지역의 그 고등학교 중에 선택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아이들은 그냥 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좀 분위기 센 학교를 좀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게 좋고. 요 A그룹 아이들은 사실은 뭐 어디를 보내건 괜찮은데, A그룹 아이들은 어디가 어디를 보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능력치도 되고 성실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해도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의대 쪽 생각을 하면 의대 쪽 지원할 거면 그냥 일반고 보내세요. 그게 훨씬 더 어차피 의대 가려면 내신 성적도 아까 1.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1.0에다가 그 다음에 수능도 어차피 최저 맞추려면 뭐 몇 개는 1등급 떠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수시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정시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오면 괜히 무슨 뭐 전국형 자사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고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뭐, 이제 진짜 뭐 어쨌든 이 전국형 자사고나, 이런 뭐 특목고 쪽을 원한다고 하면 이 A그룹 아이들은 또 뭐 그냥 보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만납니다. 좋은 대학에서. 다 만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쪽 그룹에 속한다. 이두저도 좀 아닌 거죠. 이두저도 아닌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일 많은데 이쪽 아이들은 저는 그냥 생고등학교 분당 지역에서도 생고등학교는 별로 좀 비춥니다. 그냥 집 가까운 일반고. 근데 집 가까운데 낙생고가 제일 가까운데요. 이러면 그런 생각 좀 해보시고 뭐 거기 보내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집 가까운 일반고가 최고예요. 그냥. 근데 너무 막 센 데 가면 애들이 이제 막 너무 치니까 그냥 하여튼 최대한 집에 가까운 좀 세지 않은 고등학교, 최대한 자기 집에서 좀 가까운 세지 않은 고등학교를 그냥 선택하시는 게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얘기는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 얘기는 저녁에 또 온라인 설명회가 또 있어요. 온라인 설명회가 있으니까 혹시 뭐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주소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요. 오늘 뭐 여러분들 오셔서 한참 기다려서 1대1로 뭐 질문하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녁에 온라인 설명할 때 되면 어머님들이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좀 중복되는 거 한꺼번에 좀 모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니까 그때 아마 들어오셔서 좀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선택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학원 쪽에 전화해서 그 원장 선생님 바꿔달라고 해서 저랑 간단하게 전화 상담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